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뭐 언론사 기자나 뭐 음. 정치 평론가들이 좀 그렇게 예상은 안 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좀 예상 외다,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어제 출마 선언문을 좀 짚어보면요. 네. 이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당 창당 배경이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한 셈이고요. 예. 또 총선 목표로는 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거다라 했는데 이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네. 관련한 조국 전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네. 200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뜻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이 신당 창당 속내는 뭘까요? 사실 뭐 진짜 속내야 조국 전 장관 많이 알겠지만 예. 좀 짚어보면 이 공식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좀 속내를 좀 추측을 해본다면 명예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그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서 유죄가 나온 다음에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안 받아들여진다면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비법률적인 방식이라면 국민들의 심판을 그렇죠. 받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네요. 네. 그러면 4월 10일 총선 출마는 하겠죠? 네, 방금 이가익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국민들의 선택, 국민들의 좀 한테 판단을 맡겨보겠다라고 예. 한 게 이제 출마가 될 텐데 일단 조 전 장관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출마를 안 할 거면 신당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마 장소가 어디냐라는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부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고향인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뭐 아직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고요. 네. 뭐 너무 추측입니다만 뭐 광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뭐 이쪽 뭐 웅동 학원이 있는 이쪽 뭐 이런 네. 여러 추측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앞서간 추측이긴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앞서갈 수 있지만 지역구일까?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올까? 이건 어떻게 봅니까? 방금 이제 이가익 기자가 얘기한 곳이 지역구라면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이제 예. 얘기를 해준 거고 이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뭐 내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 향후 신당이 꾸려지면 정당의 모임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할 것이다. 라고 밝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 전 지역구에서 가능하면 윤석열 정권 대 반 윤석열 정권 세력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말은즉슨 지역구 후보로 나가서 이 표가 분산되는 것보다는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비례로 좀 집중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통합형 뭐 민주진영 전체를 통합한 비례 정당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럼 참여 예를 들어 조 전 장관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민주당 쪽 분위기는 제가 뭐 기사 제목만 봐도 뭐 빠른 손절, 뭐 당혹, 난감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이죠. 그냥 방금 이가익 기자 얘기한 대로 얘기한 것처럼 손절이라는 표현이 좀 명확하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곧바로 민주당은 우리는 너랑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예. 조 전 장관은 어제 어떻게든 뭐 민주당과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민주당은 이 조국 신당은 연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네. 이 비례연합정당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이 직접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불필요한 갈등, 뭐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진보 개혁의 승리를 위해서 자중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러니까 좀 신당 창당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리고 자중해 달라라고까지 박홍근 의원이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그런 이슈들이 다시 올라올까 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죠.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권 때 불거졌던 이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 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둘러싼 공정성의 문제들이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뭐 검찰 수사 피해자를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가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네. 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만큼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에 좀 일정 부분 부담을 줬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는 소위 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한 3차례 정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가 불러온 역풍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조국 전 장관과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하면 조국의 강에 빠지는 셈, 조국의 강에 다시 흐르게 만드는 셈이 되지 않느냐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게다가 지금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력들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합류한다면 이 범야권 연대를 향하던 이 중도층 표심까지 좀 이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도층 표심도 상당히 캐스팅 보트 한쪽으로 딱 잘 쏠려서 그렇죠. 이렇게 몰고 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이탈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 반응은 제가 그 소셜 미디어 반응을 몇 개 좀 추려봤는데 화면을 같이 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고마해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해야 된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안철수 의원은 입시 비리 사범이 원칙과 절차를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더럽히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네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안무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조국의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겠습니까? 라고 역시 또 강도 높게 창당 선언과 또 출마 의지를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상당히 길게 글을 썼는데 뭐 조 전 장관이야말로 불법과 위선이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단연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종혁 기자 말한 대로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를 그렇죠. 다시 좀 상기시키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딱 정확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위선 이런 용어를 좀 쓰면서 끌어올리는 분위기고요. 사실 저 부분을 민주당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 거죠. 그 그러니까요. 부분을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짚은 거죠. 네. 마지막 줄 보면 조국과 함께했던 과거부터 성찰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이 말을 했고 여러분이 조국입니다라고 그 지지자들이 쓰는 그 멘트를 약간 풍자하듯이 비꼬듯이 여러분이 조국입니다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일가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글까지 봤는데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심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그리고 출마 선언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좀 반기는 분위기도 읽혀요. 사실 이거 뭐 표면적으로 아유 좋아 우리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저격을 하고 있고 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 청산을 이 신당 창당 배경으로 선언을 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조국 씨는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공천하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뒷문으로 우회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이 준연동형 비례제라며 야권의 통합비례정당 움직임을 좀 이렇게 저격하기도 비판했군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좀 주변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여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국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뭐 크게 나쁠 게 없다. 자녀 비리 등이 불거진 그 5년 전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또 야권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흙탕물을 만들어주니까 감사할 따름이다. 요런 좀 배경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심 약간 행복해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렇게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최종혁 기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멘트를 전해줄 때 네. 조국 씨라고 한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조국 씨라고 호칭을 한 거겠죠? 사실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화법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약 한 달 정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전임 장관이 선임이긴 그죠. 하잖아요. 선배 장관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조 씨라고 한 건 뭐 일부러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어제 조국 전 장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급할 때 한동훈 검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언급할 때도 김건희 씨
이렇게 하면서 좀 아. 약간 신경전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본 멘트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라고 한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지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네네네. 그렇게 답하면서 뭔가 약간 그런 님이라는 표현을 붙여가면서 답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답변을 할 때는 또 한동훈 검사, 김건희 씨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호칭에서도 미묘한 뭐 무의식 중에 말한 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그렇죠. 해석을 낳게 하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두 사람의 어떤 갈등 또는 어떤 구도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조 전 장관 좀 개인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일에 이제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등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커진 상황이고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 그 창당 선언하면서 곧바로 이제 상고를 하긴 했어요, 대법원에. 하지만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는 뭐 크게 뭐 법리적인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이 파기환송이 나오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뭐 국회 총선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국회가 이 범죄자가 도망가는 곳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찰 독재를 막는 게 아니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국회로 도망가는 꼴이다. 이 민주당이 선을 긋긴 했지만 만일 조국신당이 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도 아까 말했던 그 표현대로 이 조국의 강에 떠내려가게 될 게 분명하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 이른바 진보진영 신문, 보수진영 신문 할 것 없이 조 전 장관의 출마에 관련해서는 모두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뤘더라고요. 경향신문 보도 일단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검찰 독재 종식 외쳤지만 민주당 총선 도움커녕 공격만 양산이라고 민주당 코멘트를 제목에 달았고요. 기사 후반부에 있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해왔는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전선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 2030 세대 이탈의 한 원인이었는데 요게 다시 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도 부동층 확장 면에서 민주당의 장애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수도권 지역 민주당 의원의 한 코멘트를 익명으로 전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억울하다고 다 나서면 끝이 없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민주당이 뒤집어 쓰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도 손절의 이유를 이렇게 익명의 그 민주당 의원의 코멘트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독자 행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좀 확연한 색깔, 이 선명성을 더 부각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도 좀 그러한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상을 통해서 21대 총선 당시 이 열린민주당 모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당시 21대 당시 이 열린민주당 사례를 보면 네. 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는 별개로 이 좀 더 야권의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이 비례정당이었죠. 당시 총선에서 5.4%를 얻어서 비례의석 3석을 얻었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 또 이 당 출신이고.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네. 이 호남만 놓고 보면 8에서 9%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뭐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독자적인 행보를 걷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 조 전 장관이 광주 갑니다. 5.18 민주묘역 참배를 하고요. 호남에서 본격적인 이제 정치 행보를 보일 예정입니다. 이 조 전 장관 입장도 들어보면 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뭐 민주당보다는 더 선명성을 확실하게 띠겠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네. 다만 이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이제 검찰 정권의 청산에 뭐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 불쏘시개라는 건 주변에 마른 나무가 없으면 혼자 반짝 탔다가 사그라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이제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모이느냐, 이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 나오는 관측은 지금 옥중에서 창당 선언한 정치검찰 해체당 가칭 송영길 그렇죠. 전 대표.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가치도 비슷하잖아요. 네. 정치검찰 해체하겠다, 혹은 뭐 검찰 개혁을 정권을 하겠다. 뭐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연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이제 지지하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친노의 세력이었던 이 배우 문성근 씨가 이제 음.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 뭐 이런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기 전에 이틀 전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사실상 추인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을까요? 사실 그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뭐 창당할 것 같다, 출마할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곤 했었잖아요. 예.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도 이해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 전 장관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네. 자, 요 발언을 두고는 좀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자의 방점을 찍는다면 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아쉬움을 더 표현한 거다. 네. 혹은 그 후자.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도 이해한다. 이렇게 후자의 방점을 찍으면 어제 이제 조 전 장관의 선택이 되는 거죠. 사실 뭐 후자만 놓고 보자면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신당 출마에 좀 뭐랄까요, 뭐 추인해 준 거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용인해 준 거다. 이런 예.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어제 이 문 전 대통령의 그제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어제 이제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까지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사실 이게 뭐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이고 좀 더 나아간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소위 이제 지난 정권 친문재인계 입장에서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한 임종석 노영민 비서실장 친문계 핵심 인사들이죠. 네. 이들이 이제 향후 총선에서 생환하고 승리하고 또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까지 잡는다면 이제 당이 또 다른 이제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향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뭐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어떤 멘트가 이틀 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큰 힘을 받고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틀 전 행보부터 해서 오늘 광주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까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브리핑 역시 정치권 이야기는 최종혁 기자에게 들어야지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네, 않았지만 고생 제가 많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네. 네. 발렌타인데이인데 오늘 뭐 초콜릿 받으셨습니까? 뭐 초콜릿보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네.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이가혁 기자의 목소리와 아,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가지고 참여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